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기만 해도 정기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 주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얻기 위해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는 구분 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 소유자, 즉 임대인은 관리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관리가 매우 쉬운 장점이 있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소득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품인데 처분소득, 즉 매매 차익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 건물, 특히 1층 상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특정 지식산업센터가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소득을 다 만족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나의 주 소득이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 소유를 통해 한 달에 5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삶에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요. 내 시간이 지나고 이 부동산 개수가 늘어나서 한 달에 250만 원이라는 임대소득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이 부동산이 커지든지 아니면 개수가 늘어나든지 해서 한 달에 임대소득이 500만 원이 되었다. 주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아졌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전업한 주부가 단기간에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월 500만 원 임대소득을 만든 사례가 책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었다. 또 1500만 원이 되었다. 2000만 원이 되었다. 2500만 원이 되었다. 이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득보다 임대소득이 압도적으로 커진 이런 상태가 되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주소득을 벌기 위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3천만 원을 받는다,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상가에서 7천만 원 받는다 이런 분도 계시죠. 즉 경제적인 자유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실투자금을 낮출 수가 있고요. 전매 제한이 없고 분양을 받는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차익형 부동산, 이 대표적으로 아파트. 그 중에서 좋은 아파트는 이 매가가 상승을 해서 이 큰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인데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좋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 치명적인 단점, 이 공실이라는 부분, 공실이 장기화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정기적인 임대소득을 기대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정기적인 임대소득은 없고 정기적인 지출만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출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관리비. 이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인데요. 이자는 이 잔금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 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 상가는 60에서 70%, 신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정도 대출이 많이 나오고,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일 경우에 70에서 90%, 이거보다 더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면적이 작은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 관리비 부담은 덜 할 테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공실이 잠겨야 되는데 대출 금리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취득 가격, 즉 뭐 매수 금액이 됐던 이 분양가가 될 텐데, 이 금액으로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고 가격을 한참 떨어뜨려야지만 팔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듭니다. 결론,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차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주로 이기 신도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지역의 차익형 부동산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한데 이걸 뚫고 당첨이 되어서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뭐 이러한 우상향인 그래프를 그리고 큰 시세 차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어떨까? 이렇게 따라갈까? 이와 같은 지역 중에서도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권이 활성화된 데가 있고 전혀 그러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나마 활성화된 지역은 이와 비슷하게 따라가든지 현상 유지를 잘 하든지 할 텐데, 몇 년이 지나도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 수익형 부동산의 그래프는 이와는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유망한 지역의 상가, 특히 1층 상가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따라서 사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시길 바라고요. 이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왜 이러한 공실 장기화라는 부분이 생기는지는 그 원인 또 그리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